오늘은 풀메랜드에서 헤이그까지 다녀온 하루 여행의 시작을 담아봅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집 근처 길을 따라 역으로 걸어가는데 공기가 가볍고 시원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그런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에는 연두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풍경도 괜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가는 여행은 아니어도 기차를 타고 도시를 옮긴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는 짧은 길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Permanent Overwear 역에 도착하니 플랫폼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전체 분위기도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서 있었고 누군가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쁜 출근길 같은 느낌보다 조용히 자기 시간을 기다리는 분위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역 표지판도 한 번 더 눈에 담아봤습니다. 플랫폼 주변 풍경도 참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역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네덜란드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제야 오늘 일정이 정말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풍경도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 수로가 나타났고 넓은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낮은 집들이 단정하게 줄지어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멀리 풍차가 서 있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 풍경 하나하나가 참 네덜란드답게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전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차분했고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까지도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이동은 여행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수로와 평지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물은 잔잔했습니다. 반듯하게 이어진 길과 작은 마을 풍경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시야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들판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또 어느 구간에서는 집과 물길이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지붕이 보이는 마을도 있었고 나무가 줄지어 선 길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도 여행자에게는 참 특별한 풍경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는 계속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밖 풍경은 계속 바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다는 조급함보다는 지금 이 시간을 더 오래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여행은 도착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는 길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헤이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들판과 수로가 중심이던 장면에서 점점 더 큰 건물과 선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구조가 드러나고 열차도 더 큰 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진짜 도시 여행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헤이그 중앙역에 도착해 내리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역사는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 천장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도 활기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큰가 싶었지만 전체 구조가 정돈돼 있어서 복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시원한 첫인상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역 안을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헤이그의 첫인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 트램 선로와 광장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인데도 전체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헤이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도시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으며 알아가게 되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게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조금씩 편안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오늘 여행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걷자 오래된 유럽식 건물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장과 건물, 트램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참 단정했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도시의 인상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전체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헤이그는 화려하게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조용히 매력이 쌓이는 도시 같았습니다. 큰 관광지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풀메랜드의 아침 풍경, 조용한 풀메랜드 오버웨어 역, 차분한 플랫폼, 그리고 기차 안에서 바라본 네덜란드의 수로와 들판, 그 모든 장면이 이미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여행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모든 일정이 시작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하루가 길게 남아있고 풍경은 처음처럼 신선하게 다가오는 시간. 오늘 헤이그 여행의 시작이 딱 그랬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길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마우리츠 흐이스 미술관이었습니다. 헤이그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장소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부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단정함이 느껴졌고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화려하게 크기만 한 건물이 아니라 차분하게 품격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밖은 밝고 시원한 봄날이었지만 미술관 안은 훨씬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전체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실 안의 조명도 좋았습니다. 벽 색깔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림들이 너무 빽빽하지 않게 걸려 있어서 하나씩 집중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냥 유명한 그림 하나만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그림을 천천히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진 작품만 보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꾸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인물화에서는 표정과 눈빛이 오래 남았고 큰 그림에서는 화면 전체가 주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정물화는 멀리서 보면 조용한데 가까이 가면 놀랄 만큼 섬세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볼 때 느낌이 왜 다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 이미 여러 번 본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림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고 복잡한 장면도 아닌데 묘하게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표정도 아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과 입술, 그리고 진주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그림 전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한 번 보고 지나가려다가 다시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유명하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보고 나면 왜 오래 사랑받는 작품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술관을 둘러본 뒤에는 헤이그 시내를 조금 더 걸었습니다. 광장과 건물, 길 위를 지나는 트램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나온 뒤라 그런지 도시 풍경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외벽에 색감이나 광장의 분위기까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술을 보고 나와 걷는 도시는 확실히 다르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향한 곳은 이준열사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번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 한복판에서 우리 역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건물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태극기였습니다. 타국에서 보는 태극기는 생각보다 더 크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준 열사의 흉상과 자료들,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전시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담담한 기록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머무는 짧은 시간이어도 쉽게 지나치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이준열 사기념관에서는 괜히 더 조용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예쁜 곳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남기게 되지만 이런 공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남습니다. 웃으며 구경하는 장소라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역사와 마주한다는 경험이 그래서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기념관을 나와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현지에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차례였습니다. 부이트노프 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작은
먹거리 가게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간판이 눈에 띄었고 전체 분위기도 딱 여행 중 가볍게 들르기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거 샌드위치와 생선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천거 샌드위치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보였습니다. 빵 사이에 생선이 들어가고 양파가 함께 올라간 모습이 익숙한 조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비리다는 느낌보다는 시원하고 담백하다는 인상이 먼저 왔습니다. 양파가 들어가니 맛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생선튀김은 조금 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했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콜라와 함께 먹으니 여행 중 간단한 한 끼로 딱 좋았습니다. 특별히 고급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지만 이런 음식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에서 잠깐 앉아 햇빛을 보며 먹는 한 끼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객도 있었고 현지인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청어, 샌드위치와 생선 튀김을 먹고 있으니 그 나라의 한 장면 안에 잠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길지 않아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멋진 풍경만큼이나 이런 평범한 식사 시간이 오래 남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마두로담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밝고 활기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고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일정과는 또 다른 기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건물을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진짜 네덜란드를 축소해 놓은 작은 세상 같았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길과 광장, 도로와 다리, 기차선로와 수로까지 모두 살아있는 도시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체 풍경이 먼저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디테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지나가기보다 자꾸 멈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작다는 느낌보다 정교하다는 느낌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실제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재미도 있었습니다. 궁전과 광장 쪽 모형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물론이고 주변 구조까지 참 잘 표현돼 있었습니다. 작은 사람 모형과 도로 배치, 광장의 분위기까지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실제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체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모형을 보면서 도시의 구조를 더 잘 느끼게 됐습니다. 공항과 도로 구역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활주로와 터미널, 관제탑, 차량과 도로선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 차 한 대도 허투루 놓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네덜란드의 모습이 작지만 선명하게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풍차 이미지만 생각하고 왔다면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풍차와 전통, 건물이 있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초록색과 검정색이 어우러진 네덜란드식 건물들이 아주 예뻤습니다. 물가를 따라 놓인 구조물과 작은 다리, 꽃과 수로가 함께 보이니 정말 네덜란드다운 장면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세상인데도 나라의 표정이 분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는 재미가 훨씬 컸습니다. 놀이시설과 밝은 분위기의 구역도 좋았습니다. 대관람차와 놀이기구 모형, 그리고 사진을 남기기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내내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특히 큰 튤립 조형물, 아픈 여행 사진을 남기기에 참 좋았습니다. 화사한 색감 덕분에 사진도 잘 나오고 네덜란드 여행에 왔다는 느낌도 더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마두로담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실제 도시를 축소해 놓았기 때문에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고 구조를 이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많이 둘러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미 여러 도시를 다녀본 사람에게는 익숙한 분위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짧게 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구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현대와 전통, 도시와 마을, 공항과 풍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두로담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작은 네덜란드를 걷는 체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두로담을 충분히 둘러본 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스웨베닝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도시 안에서 걷던 느낌과는 다르게 시야가 확 열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피어와 대관람차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마지막 코스를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다 위로 길게 뻗은 피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관람차와 번지, 구조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베닝건은 단순히 모래사장만 있는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나가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훨씬 입체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피에어 위로 올라가면 한쪽은 해변과 도시가 보입니다. 다른 한쪽은 넓은 바다와 수평선이 이어집니다. 같은 장소인데 보는 방향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서 바라보는 컷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도 시원했고 하늘도 맑아서 전체 풍경이 더 좋았습니다. 아래쪽 해변에는 천천히 걷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테라스 쪽에는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난간에 기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워서 더 좋았습니다. 활기와 여유가 적당히 섞여 있는 해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관람차는 멀리서 봐도 상징적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바다, 바로 위에 있다는 점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스웨베닝건은 사진으로도 예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바람과 소리, 넓은 시야를 함께 느껴야 진짜 매력이 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소로 더 잘 어울렸습니다.